네, 매주 월요일 주말 사이 뉴스들을 정리하고 주간 이슈를 미리 살펴보는 주간 이슈 먼데이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지난주에 못 봐서 섭섭하셨죠? 노영희 변호사님은 나오셨고요. 자, 김근식 전 국민의힘 선대위 정세분석실장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김 교수님도 이제 종종 오셨는데 현 정세분석실장으로 오셨다가 전이 또 되셨어요. 예. 네, 대선판이 그만큼 급박하게 이제 돌아가는 건데, 자, 이제 계속 지금 뭐 녹취록 파장이 있습니다. 네, 또 이제 이재명 후보 쪽에 이른바 욕설 녹취 파장도 있고요. 그런데 이제 열린공감 TV 서울의 소리 이제 이 배우자인 김건희 씨 녹취 공개를 계속 하고 있는데, 뭐 직접 들으셨거나 기사를 보셨을 텐데 짧게 한번 노변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사실 계세요. 뭐 별게 없지 않느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네네. 저는 하나하나 들어보면 상당히 심각하고 우려될 만한 부분이 많이 있어서 네. 그 부분들을 조금 우리가 좀 제대로 좀 따져봐야 되지 않겠나. 왜냐하면 이게 뭐 자극적으로 단순히 무속이 어쩌고 이런 것보다는 네네. 그 안에 깔린 사고방식이나 일처리 방식 이제 이런 것들이 사실은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따져보면 이게 좀 심각할 수 있다. 근데 우리가 너무 이렇게 선정적으로 보고 넘어가는 거 아니냐. 그것만 집중하면은 큰 그림이 안 보여요. 자, 그러면 이제 좀 또 방어하셔야 되는 입장인데. 김근식 전 실장님은. 예. 이제 뭐 개인적인 뭐 편한 자리에 사담으로 이야기했던 게 이제 방송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후보 측에서 계속 문제 제기를 해왔기 때문에 절차적인 이제 그건 뭐 국민들이 아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편한 자리에서 했던 말이라도 그 말이 지금 대통령의 부인으로서 지금 위치 지어져 있는 분의 말이기 때문에 행여라도 불안감을 주거나 또 우려를 줄 만한, 그리고 제가 들어도 좀 정제되지 않은 표현들, 부적절한 표현들이 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도 이 부분은 좀 뼈아프게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저희들이 말할 수 있는 것은 나왔던 그 발언 내용들의 부적절함은 뭐 뒤에서 더 논의를 하도록 하고, 그렇지만 그 취재의 어떤 방식이나 접근의 의도나 또 이것들이 편집돼서 지금 방송되는 어떤 과정들을 보면 다분히 정치적 공세의 의미가 있다는 말씀만 일단 드립니다. 정치 공세의 의미가 있다. 자, 뭐 윤석열 후보도 본인도 납득되지 않는 대목이 있더라 이런 얘기도 했죠. 자, 그래서 직접 한번 연결해 보려고 하는데요. 취재한 처음에 녹취된 쪽은 서울의 소리 이명수 기자이지만 오늘은 열린공감 TV의 강진구 기자를 전화 연결해서 관련된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강 기자님 나와 계세요? 네, 나와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바쁘실 텐데 감사드리고요. 네. 자, 지금 뭐 스튜디오에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만 열린공감 TV 또 서울의 소리. 자, 어제도 김건희 씨 통화 녹취 일부를 추가 공개했습니다. 그래서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이 어제 추가 공개 부분에는 또 이 무속 부분이 많이 들어있고요. 기사도 오늘 많이 나왔는데, 자, 특별히 어떤 문제가 된다고 보시고 추가 공개를 결정하신 건가요? 이유가 있겠죠? 그러니까 개인이 뭐 사주나 뭐 그 팔자 관상 이런 것들을 보는 것은 개인의 뭐 저는 뭐 신앙의 자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김건희 씨는 그 대통령 그 후보자의 아주 매우 가까이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분이고요. 그런데 이제 윤석열 후보자가 그 뭐 손바닥에 왕자라든지 아니면 그 천공 그 스승금 논란을 일으켰지 않습니까? 그래서 김건희 씨의 그런 그 무속 그 논란이 단순히 개인의 문제를 그치지 않고 결국은 그 대통령이 되겠다라고 하는 그 후보자에게까지 일정한 영향을 미치고, 만약에 윤석열 후보자가 대통령이 된 경우에는 이제 국가의 주요한 이제 의사결정 과정에도 이런 김건희 씨의 이제 그 무속과 관련된 생각들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증을 했던 거죠. 알겠습니다. 지금 하신 말씀과 연결이 되는데요. 오늘 주로 화제가 된 이야기가 청와대 영빈관을 옮긴다 뭐 이런 이야기예요. 이 맥락을 한번 쭉 직접 보셨을 테니까 어쩌다 나온 이야기고 어떤 배경, 어떤 의미의 이야기로 이해해야 될까요? 이건 이제 이명수 기자가 이제 김건희 씨하고 최초 통화를 해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서로의 신뢰관계가 이제 싹 형성이 돼 있는 상황에서 김건희 씨가 이제 무속에 대해서 그 과도하게 이제 심취돼 있다라고 하는 걸 저희가 이제 확인을 하고, 과연 이제 이러한 무속에 심취돼 있는 것들이 국가의 중대사 결정에
실제로 영향을 줄 수 있을지 여부를 부분과 관련해서 저희가 한번 좀 질문을 한번 해본 겁니다. 네. 그래서 역대 대통령들이 그 청와대 그 나오고 난 뒤에는 항상 굳은 일을 당하고 그랬는데 그게 영빈관 터가 안 좋아서 그렇다는 얘기가 있다. 뭐 도서에 따르면 그래서 네. 영빈관을 옮겨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다고 하니까 김건희 씨가 이 얘기를 듣고 뭐 조금도 뭐 망설임 없이 바로 그럼 영빈관을 옮기겠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던 겁니다. 네. 자, 뭐 관련 이야기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무속인의 조언을 받아서 이 코로나19 초기죠. 이 신천지 압수수색 영장을 거부했다는 의혹. 이건 일전에 나왔던 건데요. 오늘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이것도 녹음 파일에 기반해서 처음 알려진 내용인 거죠? 우리 건진이나 이제 청구와 관련해서는 저희 이제 질문을 했고 여기에 대해서 김건희 씨가 답변을 한 건 있는데 여기에 뭐 신천지가 직접 언급이 된 것은 저희 녹취 파일에는 없습니다. 그건 녹취 파일에 나오는 내용은 아니다. 네, 예. 네. 자, 그럼 이제 의혹에 대해서는 이제 검찰이 또 밝혀야 될 것 같고요. 예. 자, 이 삼부토건 조남욱 회장과의 친분을 언급한 부분도 이제 공개가 됐습니다. 네. 오늘 노컷뉴스 보도에 따르면 이 윤석열 후보의 삼부토건 수사 봐주기 의혹이 있었다 이런 제기가 있었는데 지금 열린공감 TV가 이 조 회장 관련 취재를 워낙 많이 하셨으니까 이건 좀 일리가 있는 내용입니까? 네, 일단은 저희는 이제 조남욱 그 회장과 관련된 취재를 쭉 해봤는데 조남욱 회장은 이제 재벌 권력과 그 검찰 권력의 중심에 있었던 사람이고 이 가운데서 김건희 씨하고 윤석열 후보자가 결혼을 하는 가운데서도 중요한 역할을 했을 거라고 봤는데 이번에 녹취 파일에 결국 조남욱 회장과 아주 가까이 오랜 인연이 가까이 있다. 당구는 무정 스님이 두 사람을 맺어줬다라고 하는 걸 이제 확인을 공식적으로 했죠. 그런데 무정 스님은 뭐 얘기를 들었지만 정통 승려는 아니고요. 네. 두 사람이 인연을 맺게 해준 얘기도 들어보게 되면 일반인들이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좀 비상식적인 비합리적인 얘기를 가지고 두 사람을 맺어줬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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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 아마도 삼부토건 조남욱 회장 자체가 저희가 알기로는 이 조 씨 일가가 무속에 굉장히 심취한 집안으로 저희는 이제 취재해서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김건희 씨의 현재 무속에 대한 심취에도 이 조남욱 회장이 일정한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저희는 이제 보고 있습니다. 추정하고 있다. 자, 7시간 45분 녹취라고 하는데 지금 1시간 반 정도 분량이 공개됐습니다. 공개는 계속 이어집니까? 예, 아무래도 지금 한 7시간 45분을 저희 A4 용지로 출력을 해보니까 188페이지 정도 되는데요. 네. 지금까지 보도된 내용들은 녹음 분량으로는 한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네네. 그리고 나머지 부분도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굉장히 보도 가치가 높은 분들이 많아서 가능한 한 저희가 추가로 더 보도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이제 백은종 대표를 연결했는데 그때는 김병민 대변인이 정치적인 의도 가지고 지금 이거 하시는 거 아니냐 하는 또 반론을 폈어요. 오늘은 국민의힘 측에 이제 김근식 전 실장 나와 계신데 혹시 실장님 뭐 여쭤보실 거 있습니까?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 여쭤볼게요. 지금 방송 인터뷰 중에 지금 말씀을 하신 걸로 제가 이해가 되는데요. 청와대 영빈관터가 전직 대통령이 좀 결말이 안 좋아서 옮겨야 된다는 말이 많았고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이 기자를 통해 가지고 김건희 씨한테 물어봤다는 말씀이시죠? 예, 항상 저희 취재 과정에서 그래서 이제 제가 볼 땐 그것을 지금 금방 강 기자님께서 스스로 지금 실토를 하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서울의 소리의 이명수 기자하고 강 기자님 사이에 사실은 이제 취재를 접근하면서 김건희 씨에게 이런 것들의 말이 나올 수 있도록 그러니까 본래 그 두 분이 생각했던 어떤 결론이나 예상된 답변이 나올 수 있도록 사전에 질문들을 서로 공유하고 또 논의하고 그러셨다는 거죠? 그걸 이제 그 사전에 계획을 짰다 공모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좀 표현이 좀. 예, 근데 그런 맥락으로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그러니까 김건희 씨 입에서 스스로 청와대 영빈관터가 안 좋아서 전직 대통령이 비참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그런
소문이 돌고 그런 이야기가 도니까 그걸 잡아서 김건희 씨에게 그걸 물어본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지금 우리 강 기자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처럼 열린 공감 TV하고 서울의 소리 방송에서 김건희 씨로부터 정치적인 어떤 의미 있는 발언들을 유도하기 위해서 상당히 사전에 질문들을 많이 논의를 하신 것 같아요. 예. 이번에 법원의 결정에서 나왔지만은 그 대통령 그 후보자의 매우 가까이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위치에 있는 분이 여러 가지 사회적인 현안, 그다음에 이제 정치적인 현안에 대해서 어떤 생각들, 어떤 견해를 표출하는지는 국민들이 대통령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공적인 관심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뭐 다양한 현안에 대해서 저희 기자가 질문을 할 수 있고 그 질문한 내용들이 사전에 각본에 따라서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고 하는 이유로 그것을 유도 신문이라고 얘기하고 취재가 부적절하다고 얘기하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제 시청자분께서 판단하시겠지만 누가 들어도 취재를 사주했다는 의혹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로는 그 영빈관 터 때문에 청와대가 운이 안 좋다는 이야기는 그 당시에 물어볼 만한 이슈도 아니고 현안도 아니고 정치적 쟁점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걸 무속이라고 하는 김건희 이미지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의 던진 떡밥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윤석열 후보자가 그 손바닥에 왕자를 그리고 천공 스승 논란 해가지고. 그렇죠. 이제 그건 무속 논란에 나왔던 거고 그 무속 논란을 염두에 두고 영빈관 터라는 건 그동안의 정치적인 그 쟁점이 됐던 게 아니지 않습니까? 왕자 논란은 다른 거지 않습니까? 그럼 물어보려면 왕자 논란을 물어봐야지. 그냥 뜬금없이 시중에 떠도는 무속과 관련된 재밌는 이야기, 요상한 이야기를 꺼내서 이걸 물어봐라. 그럼 김건희가 이렇게 답변할 것이다라는 추측을 가지고 저는 취재 사주를 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끝없이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청취자 여러분 판단하실 거 없습니다. 맞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판단에 맡겨두고 여기까지 인터뷰 정리할게요. 강 기자님 오늘 저는 말씀. 질문 안 합니까? 노변님 하나 질문하실래요? 하세요. 강 기자님한테 잠깐 여쭤볼게요. 네네네. 뭐 어떤 기자든지 간에 취재원한테 전화를 하면서 아무런 의도 없이 뭐 옆집 누나랑 그냥 담소 나누듯이 전화한 사람은 당연히 없겠죠. 그러니까 물어보고 싶은 것, 그 사람의 사고방식을 알아보기 위해서 당연히 물어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그렇게 답하는 것이고 그런 생각을 안 가지고 있으면 다르게 대답하는 게 맞기 때문에 뭐 이걸 가지고 유도십니다. 이렇게 말하는 건 저는 좀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는 아까 김근식 교수와 대화에 대한 설명이고요. 제가 궁금한 것은 이제 사실은 뭐 무속인이 이런 거 저도 사실은 그런 거를 제가 마음이 약해졌을 때 혹은 너무 힘들 때 한 번씩 가서 물어보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한 번 자기 사주팔자 한 번 안 본 사람 없고 특히 엄마랑 뭐 누나들이나 가족들이 그런 거 물어보러 안 다녀본 사람은 난 없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그런 것 자체가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에서 김건희 씨와 윤석열 후보에 대한 무속 논란이 정말 중요한 함의를 가지는 중요한 의미가 되는 이유는 정확히 뭘까요?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후보자가 지금 건진법자하고 관련해서 여러 얘기가 나오는데 가장 지금 위중한 부분들은 신천지에 대한 압수수색 관련해서 건진이 그걸 압수수색이 적절하지 않다는 얘기를 듣고 윤석열 후보자가 압수수색을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지금 의혹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 지금 그것은 이제 단적으로 이제 검찰의 이제 사무집행과 관련돼서 이제 무속인의 영향인데요. 지금 저희 이번에 취재 과정에서는 이제 영빈관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국가 뭐 중요 시설물들 이전과 관련해서 김건희 씨의 생각을 들여본 건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도 이 무속인이 이런 지적이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하는 거에 조금 더 망설임 없이 그게 안 좋다고 얘기하면 옮겨야지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이제 국가 주요한 의사결정 그리고 중요한 건 이명수 씨를 기자인 이명수 씨를 이제 자신의 이제 정보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또 무속을 동원하는 게 이번에 녹취에 많이 확인이 됐잖아요. 그러면 결국 국가의 중요한 이제 인사 결정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고요.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김건희 씨의 무속 심취는 단순한 개인적인 선택, 신앙의 자유로만 볼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인터뷰는 마무리할게요. 강 기자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열린뉴스TV, 열린공감TV 강진구 기자. 지금 이제 인터뷰를 했는데, 갑자기 사자토론이 돼버려서 제가 시간이 많이 가서
당혹했습니다만 자 관련 이야기입니다. 계속 뭐 무속 논란들이 계속 있어서 자 이번에는 MBC 뉴스데스크가 지난 주말에 공개한 김건희 씨 음성을 듣고 나서 이제 두 분과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네, 무정 스님이라고 그 스님이라고 하는 분도 강원도 분이에요. 이제 말이 스님이지 진짜 스님은 아니고 그 스님이 이제 우리 남편 20대 때 만나가지고 예. 계속 이제 사법고시 떨어지니까 예. 이제 원래 한국은행에 취직하려고 했어요. 하도 고시가 떨어지니까 그 양반이 너는 3년 더 해야 된다 해가지고 딱 3년 뒤에 지금만 붙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분이 이제 우리 남편 또 검사할 생각도 없었는데 너는 검사 탈자다 해가지고 검사도 그분 때문에 이제 됐죠. 아, 너는 성렬이하고 맞는다. 그분이 처음에 소개할 때도 너네들은 완전 반대다. 김건희가 완전 남자고 성렬이는 완전 여자다. 네. 근데 누가 그걸 그렇게 보겠어? 근데 정말 결혼을 해보니까 진짜인 거야. 내가 남자고 우리 남편이 완전 여자인 거야. 그래도 야 진짜 도사는 도사구나. 이 바닥에서 어디 누가 그렇다고 네. 나한테 다 보고 다 들어와. 그 홍준표도 구태석이면? 그럼. 유승민도? 그럼. 자, 이게 두 분도 약간 시각 차이가 이제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이 인터뷰하는 쪽에서 이 기자 쪽에서 함정을 판 거냐, 유도신문 한 거냐, 또는 역으로 오히려 이 기자인 걸 알면서도 김건희 씨가 정보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오히려 또 끌어들이는 입장을 취한 거냐. 이건 뭐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를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들은 이야기에서 무엇보다 문제는 자, 윤석열 후보, 대통령 후보 본인이 무속에 관심이 많다 이런 취재 얘기가 나와서 자, 여기에 대해서는 그 두 분, 김 전 실장님 어떠세요? 글쎄요, 저는 윤석열 후보 본인이 무속에 관심이 많다는 것을 들리는 대목은 저는 잘 느끼지 못했습니다. 느끼지 못했다. 그러니까 뭐 많은 분들이 이제 우려하는 것처럼 김건희 씨가 이제 그 점을 보는 거나 아니면 이런 그 운세를 보는 거나 뭐 사주 이런 걸 보는 것에 관심이 있다는 것은 좀 느껴집니다만은 그것이 윤석열 후보 본인이 그런 것들에 관심을 가지고 중요한 결정을 할 때 거기에 따른다는 걸로 느끼지는 않고요. 네. 지금 이야기 지금 녹취 중에 나온 것 중에 하나가 사법고시를 보는데 더 구수까지 해라라고 했다는 거하고 뭐 검사 될 팔자다 이렇게 했다는 건데 그건 뭐 금방 다 아까 그 우리 저 에크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노영희 변호사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사람이 힘들고 또 뭔가 그 고민을 해야 되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종교에 뭐 의탁을 하기도 하고 또는 주위 분들에게 조언을 얻기도 하고 또 심지어 이제 우리의 민속신앙 중에 대표적인 게 점을 보러 가지 않습니까? 봐가지고 운세를 보기도 하고 또 컨설트도 받는 거고요. 그리고 또 위로를 받기도 해요. 이제 그런 것들 중에 일부였던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칠수 육수 하는데 시험을 포기할까 그랬는데 주위 사람 중에 하나가 그래도 해봐라 될 거다라고 이야기하면 그건 일종의 위로가 되는 거거든요. 그걸 뭐 그 젊었을 때 이야기를 대통령이 돼가지고 국정운영하는데 무속에 빠져서 한다고 저는 확대해서 가는 건 제가 볼 때 아까 말씀하신 것 드린 것처럼 열린공감 TV하고 서울의 방송이 의도적으로 정치적 흠집내비를 위해서 그런 말들을 끄집어낸 저는 취재사지라고 생각해요. 확대 해석이다 이렇게 하셨는데 노 변호사님 아까 질문 취지가 네. 우리 일반 국민 중에 그런 것에 의존하기도 하는데 문제는 하고 질문을 하셨단 말이에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이거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단순히 그냥 마음이 힘들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를 때 그냥 말 한 번 듣고서 마음이 좀 편안해지고 행복감 느끼는 그런 정도면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요. 지금 김건희 씨 말을 들어보면 남편은 직업을 구하는데도 이러한 종류의 그런 무속적인 얘기를 듣고서는 해봤는데 맞더라. 중요한 건 맞더라요. 맞더라. 두 번째, 결혼을 할 때도 이렇게 연결됐고 그런 사고방식을 가진 그것을 아주 잘 믿는 그런 사람하고 연결시켜줬는데 역시 잘 맞더라. 뭐 남편은 뭐 호랍이상 자기는 과부상이었는데 이렇게 해서 뭐 영적인 끼가 있는 사람 이러면서 서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직업, 결혼 이런 매우 중요한 의사결정에 항상 제일 중요한 거예요. 항상 여기에 지금 이 무속 신앙이 연결돼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결정하는 데에도 역시 이 무속신앙이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 같고 더 중요한 건 그런 것을 통해서 마음의 위안만 얻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되니 정말 맞는 거야. 난 그렇게 되니까 이걸 믿을 수밖에 없어. 그래서 계속해서 모든 의사결정할 때 여기에 물어보고 할 수밖에 없어라는 말이 뒤에 생략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심리학적 이론을 하나만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비둘기를 가지고서 심리학에서 실험을 해요. 미신적 행동이라는 이름으로 실험을 네네. 합니다. 행동심리학에서. 비둘기가 뭐 먹이를 먹고 싶어서 A에 있는 그 모이통하고 B에 있는 모이통하고 두 군데서 막 뭘 쪼아요. 근데 아무것도 안 나와 처음에는. 네. 근데 실험하는 사람이 A에 있는 것에서 어떤 이 비둘기가 뭐 날개를 푸드득 두 번 돌리고 머리를 이렇게 흔들었을 때 한번 물을 딱 주는 거예요. 네. 그 얘는 어쩌다 한번 그 물이 나왔지만 자기가 왜 물이 나왔는지 모르니까 그렇죠. 물을 먹고 싶을 때 계속 그 행동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 사람은 이 비둘기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그러한 미신적 행동이 결국에는 나에게 물을 준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니까 이게 바로 미신적 주는구나. 행동을 학습하게 되는 그런 과정이거든요. 바로 무속신앙의 문제점이 바로 그런 거예요. 정말로 실제 뭐 3년 동안 더 하라고 하는 그 무속하는 말에 사람의 말을 들어서 혹은 그 사람 말이 맞았기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닌지 모르잖아요, 우리는. 그런데 한두 번 경험이 쌓이다 보고 그렇게 중요한 상황에서 그게 맞다 보면요. 아, 맞나 보네. 저 사람 말 들어야 되겠네. 저 의사결정이 훌륭하네. 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이게 바로 국민의 대통령으로서 일을 한다는 사람이 가지면 안 되는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김근식 전 실장님 말씀하신 것보다는 조금 더 의존도가 높으면 이거 위험할 수 있다라는 네, 제가 좀 다시 좀 반박을 드리면 이게 지금 사법고시를 보다가 6번, 7번 떨어진 다음에 좀 더 해라라고 이야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3번 더 해라. 지금 이동 약 노영희 3년, 변호사 약 3년. 6명인지 뭐 3년인지 뭐 그 노영희 변호사도 말씀을 하셨지만 어렵고 힘들 때 찾아가는 게 점집까지 찾아가는 게 뭘 물어봅니까? 입학, 진로, 취직, 결혼 돈. 이런 거 물어보는 네. 거예요. 그게 뭐가 다릅니까? 그걸 가지고 이게 굉장히 큰일 난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정치적 공세라고 보고요. 무속신앙 그러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무속이라고 하는 게 마치 구판 벌려가지고 무슨 신기 있는 사람들 와가지고 무당놀이 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건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에 의존하거나 거기에 빠져 있는 건 굉장히 문제가 있죠. 그러나 오늘의 운세 신문에 나는 네네. 이달의 운세 보거나 타로 카드 놀이 하거나 아니면 자기가 즐겨 삼아서 재미 삼아서 가서 점을 보거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입학이나 진로나 결혼이나 사업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이 예. 컨설팅을 위해서 가는 것에 대해서 이게 마치 무속신앙이라고 이야기하는 자체가 제가 볼 땐 지나친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그 비둘기 그 말씀까지 하셨는데 그건 지금 그 김건희 씨의 녹취록에서 전혀 나오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그 심리학 이론을 설명한 거예요. 노영희 변호사님의 추측이기 때문에. 추측이 아니에요. 심리학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심리학 이론을 빌려서 거기에 의존하고 설명. 있다고 추측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잘못된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지난주에 MBC 스트레이트부터 해서 지금 2주 내내 이거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게 왜 국민의힘에서 생태탕 시즌2라고 이야기하냐면 여론조사 결과를 보시면 될 거예요. 이게 무슨 관원증도 아니고 믿었던 후배라고 하는 기자한테 편하게 생각해서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전개되지 않은 말들을 한 것을 마치 관원증처럼 7시간 45분짜리 돌려가지고 그거 가지고 우리가 지켜보고 싸우고 희희당당하는 게 제가 볼 땐 정치판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대단할 거 없는 사적인 대화일 뿐이다. 이런 취지신데 요거 하나 여쭤볼게. 근데 이 안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구판 버리고 그런 문제지만 조언으로 그냥 타로 카드 보고 참고하듯이 인생의 조언을 얻는 정도 수준이면 뭐가 문제냐. 근데 그렇지 않을 의존성이 엿보인다. 이런 이제 그럼요. 이게 느낌이세요? 왜냐하면 중요한 게 뭐냐면요. 오늘 동쪽에서 귀인이 나타났는데 그 말을 듣고 우리가 그 귀인이 누군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잘해줘요. 그 정도는 괜찮아요. 근데 오늘 동쪽에서 머리가 하얗고 마스크를 하얀 걸 쓰면서 이렇게 옷을 체크무늬를 입은 어떤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나에게 어떤 식으로 도움을 줄 거라고 구체적으로 말을 해주면서 정말로 그게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실현이 된 것처럼 보인다면 그 사람이 그런 말에 의존될 가능성이 훨씬 높은 거잖아요. 그게 위험하다는 거죠. 일단 추정이니까. 근데 실제로 나온 얘기를 하나 여쭤볼게요. 네. 그런데 홍준표 의원도 못했어요. 그럼. 유승민 전 의원도 굿했어요. 그러면서 이 두 분이 굿을 한 것으로 김건희 씨가 얘기를 하는 바람에 좀 원팀 갈등 요인 아니냐. 그건 현실적인 문제 아니에요? 그건 제가 볼 때 좀 해명이 좀 필요한 부분 같고요. 오늘 윤석열 후보도 아마 그것을 포함해서 녹취록 발언 때문에 상처를 줬다면 그분들이 사과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거기에 홍준표 유승민 의원이 포함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타인의 이름이 또 등장했으니까.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도 홍준표 의원하고 유승민 의원이 정치판에서 수십 년을 있었던 분이신데 구판을 벌였겠습니까? 그런 분은 아니다. 제 추측에는 제가 김건희 대표한테 직접 확인을 지금 안 해봤습니다만 제 추측에는 김건희 대표가 워낙 이런 사주 운세 이런 그 점 같은 데 관심이 많고 실제로 국민대 학위 논문도 운세 콘텐츠에 관한 이런 거잖아요. 게임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점이라는 데에 대한 긍정적인 어떤 호감 같은 걸 가질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런 분이
점이라고 하는 긍정적인 어떤 내용들에 대해서 이 점과 굿을 저는 혼동했다고 봐요. 홍준표 의원과 유승민 의원의 굿을 했다고 그 이명수 기자의 그 유도 질문에 저는 답했던 이유는 점하고 굿을 헷갈려가지고 홍준표 의원 그 빨간색 넥타이 좋아하시는 거, 빨간색 스카프하고 뭐 심지어는 뭐 빨간색 뭐 한다는 이야기까지는 정치파에 다 알려진 사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마 김건희 씨도 그런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홍준표 의원도 당연히 점 좋아한다는 생각에 그게 굿이라고 생각해서는 말이 와전돼서 헛소리로 나온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그렇게 해명을 해 주셨고 노분 변호사님. 그 이명수 기자, 우린 지금 강진구 기자 전화 연결했는데 네네. 이명수 기자 직접 만나셨죠? 네, 오늘 아침 저희 노영희 뉴스인사이다에서 인터뷰를 네네. 했습니다. 매일 아침 이제 뉴스를 전하시니까. 네. 그런데 좀 그러면 사람을 직접 만나보면 신뢰의 문제. 네. 어떻게 믿을만해요? 그럼요. 느끼시기에 어때요? 그냥 저의 개인적인 느낌이 이거는 저의 뇌피셜 내지는 저의 개인적 느낌이니까 뇌피셜이죠? 이걸 가지고 또 뭐라고 하실 필요는 없고. 안 할게요. 네. 그분은 되게 순박한 약간 좀 시골 젊은이 같은 느낌이 좀 들었어요. 솔직히. 아마 그래서 김건희 씨도 조금 더 마음을 편하게 열었을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는데 저는 그래서 이명수 기자가 제가 이제 예를 들면 추측해서 뭔가를 질문을 하면 그거 아니라고 정확히 말을 해주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김건희 씨를 보호하려는 그래도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래도 객관적으로 기자라는 것 때문일지 몰라도 객관적으로 뭔가를 얘기하려고 하는 사람이구나라는 걸 느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유 궁금한 게 너무 많은데 시간이 다 됐어요. 오늘 됐습니까? 전화 인터뷰가 너무 길었나 봐요. 토론으로. 할 이야기가 많은데. 그래서 이 김우식 전 시장님 또 나와 주셔야 됩니다. 저희가 모실게요. 대선까지 뭐 따질 게 많으니까 여기서 다 하시죠. 좋아요. 자 오늘 뉴스 주간 이슈 원데이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노영희 변호사님, 김우식 전 시장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